네,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일제강점기 마지막 주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 파트를 정리를 해볼게요. 16문제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빈출 마크가 좀 들어와 있는데 사진 자료가 하나 있고 이거 사진을 보고 바로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의 특징이 혼입니다. 혼. 요 인물은 혼을 강조를 했는데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고요. 국혼을 강조를 했다. 그리고 한국 통사를 저수를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 취임했던 적이 있고요. 이 사진이 사실은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역사책을 많이 저수를 했고 혼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역사학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그 개념이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혼도 있고 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얼을 중요시한 건 정인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박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진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는 거는 이병도하고 손진태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이병도, 손진태.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하고 이 원래 정약용 거잖아요. 이거 간행을 하고 조선학,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은 정인보하고 안재홍이 하는 겁니다. 정인보, 안재홍.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우리가 헤이그 특사라고 외웠던 1907년에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이 있었고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사람은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조만식. 자, 5번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이게 박은식의 저술 작품입니다.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혼을 매우 강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체크해 줄게요. 자, 5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 바다로 뻗어 백두산으로 솟았고 쭉쭉쭉쭉쭉 보니까 저들이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섬겨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옛사람의 이르기를 나라를 멸할 수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부분 나오네요.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은 홀로 보존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태백광로라는 호를 쓰고요. 나라는 형체고 형체가 없어져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건데 이 정신이 혼이에요. 이 호를 쓰신 분은 박은식 선생입니다. 태백광로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죠. 박은식의 활동으로 옳은 거. 진단학계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는 거는 이병도하고 손진태가 있죠. 여유당 전서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정인보, 안재홍.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는 게 박은식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통사 책도 나오기 때문에 유교 구신론도 있고요. 4번 독사신론을 저술을 해서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은 그 유명한 신채호 선생입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신 분은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시죠. 백남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표 하나로 정리를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출 마크 붙어 있고 밑줄근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조선상고사 이순신전 나오네요. 나는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사학자겠죠?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다. 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 이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런 거 하신 분은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신채호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이 정인보하고 안재홍이 하는 거죠. 정인보, 안재홍.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는 거 여기 박은식 선생이 있었고요.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서 약간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으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 이거는 이병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병도는 진단학보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친일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건 백남훈이 하는 겁니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어요. 1923년에. 그리고 이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죠. 네, 신채호 선생의 활동으로 5번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내려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민족사학자죠. 방금 봤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 것. 선지 똑같은 거 지금 계속 나오죠. 이거는 정인보, 안재홍입니다. 서유견문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는 거는 육일준이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는 거 박은식입니다. 독사신론을 발표해서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었다. 신채호 선생 활동이죠. 4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 경제사, 사회경제사처럼 이런 거 나오는 거 한 분밖에 없어요. 백남은 요거 이름 기억해 주시고 신채호 선생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4번으로 정리해 줄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이런 식으로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은 뭐뭐뭐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발전에 의해서 다른 여러 민족은 거의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계사적인 방법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만 특이하게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왜곡을 하면서 너네는 당파 싸움 엄청 하고 너네는 스스로 뭐를 못하고 고여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한테만 특화된 이상한 역사적인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그런 거 없어. 우리도 세계사랑 똑같이 세계사가 발전해온 공통적인 단계에 맞춰가지고 발전을 해왔어. 라고 반박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약간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정리를 해요. 유물사관에 입각을 해서. 이분은 백남훈입니다. 이 사료가 가끔 나오는데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백남훈이 이런 걸 했다. 그런데 사회 경제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사와 한국사가 공통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관점, 이거 백남훈의 관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백남훈이라는 걸 찾아내고 나서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는 거는 이병도죠. 이병도.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를 위해서 진단학회를 창립하는 것도 이병도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손진태라는 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때랑 요때 이병도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거 박은식이죠.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이거 임시정부에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식민사학을 반박하는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 이름 비슷하죠? 사회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백남훈의 저술입니다. 5번에 5번으로 찾고 6번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말을 힘써 모으다, 우리말, 최현배, 이극로, 다수의 회원이 검거되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하였다 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어 학회죠. 자, 조선어 학회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 창간하는 거 이종일이란 분이 하시는 거죠. 이종일. 태극서관을 설립을 해서 서적을 보급하는 거 신민회가 하는 거고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한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거는 그 신한청년당이 하는 겁니다. 김규식을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요게 이 학회의 특징입니다. 국문연구소를 두고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대한제국 학부에서 했던 거죠. 요게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자, 6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 이 조선어 학회가 체계적으로 우리말을 정리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법 통일하고 표준어 이거 정리하는 작업 같은 거 중요한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보고 7번 올라갈게요. 7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일제 역사 왜곡과 동화 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헌신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 이윤재, 최현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옳게 연결된 거 고르면 되겠네요. 신채호,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 한글 연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글 연구하진 않았죠. 요거를 주도한 거는 이윤재.
되겠네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조선어 학회 활동했었던 한글학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최현배라든가 이극로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백나무는 아니죠, 이분은. 자, 3번의 다를 보겠습니다. 정인보,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운동을 추진하였다. 얼 강조하고 조선학운동. 그래서 여유당 전서 같은 거 발행하는 거 정인보가 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이에요. 라를 볼게요. 이윤재, 이 두 분은 한글학자죠. 이 언어학자입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을지문덕전 집필하는 거 신채호 선생이 하는 거죠. 조선 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이거 백나문이 하는 거고요. 정답 3번이죠. 3번으로 찾으면 되고 8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건 종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옳은 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개신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였던 거는 대종교죠. 대종교, 잘못 연결돼 있네요.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거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거는 중광단이라고 있었고요. 연결 잘못돼 있네요.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치다. 뭔가 사람들의 생활에 뭐 금주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들어온 게 이 원불교입니다. 이 원불교 활동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간척 사업을 추진했다는 특이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라를 볼게요. 천도교라고 들어가 있는데 배제학당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펜젤러죠.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개신교 거예요.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하는 거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 소년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자, 9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있네요.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천도교.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거, 이 의민단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천주교. 가, 천도교네요. 잡지 개벽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죠. 이거 맞는 얘기 2번입니다. 나를 볼게요. 대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경향신문을 발간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 마찬가지로 또 대종교인데 배제학당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배제학당 아펜젤러죠. 이거는 개신교예요. 가나 둘 다 해당하는 거라고 나오지만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애를 결성하였다. 나중에 대종교를 만드는 나철이 오기오랑 같이 했던 거죠. 이거 아닙니다. 자, 9번에 2번이에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점점점. 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을사늑약이겠죠. 동지와 함께 오적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계획이 세워나가 이를 그르쳤다.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 사람. 여기 나오고. 뒤에 이거를 제창을 하고 교주를 자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진흥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요 힌트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철입니다. 나철이 대종교 만들죠. 대종교. 대종교를 제창을 하고요. 북간도에 가서 중광단, 이 무장투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죠. 이 중광단은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또 개편이 됩니다.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사찰령 폐지운동을 추진하는 거 대종교가 아니고 불교겠죠. 이거는 불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는 거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거 대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는 거는 개신교입니다.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가 하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뭐 간척사업 같은 거 하죠. 원불교가 하는 겁니다. 10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시무장은 이 인물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묵을 지은 이 사람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광복 직전에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무장을 알고 계신다면은 뒤에까지 안 읽어도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만해 한용운이죠. 한용운. 성북구에 시무장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한용운. 자, 한용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추진하진 않았죠. 이분은 불교계에 계시는 스님으로서 불교 운동이랑 같이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우리말 큰사전이랑 관련 없죠. 유교개혁을 주장하는 유교구신론. 유교개혁 주장을 이분이 하실 수가 없겠죠. 이 유교구신론을 제창한 사람은 박은식입니다. 월간지 유심을 발간을 해서 불교개혁운동에 힘썼다. 이게 한용운의 활동이에요. 3번이네요.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키는 거 이병도, 손진태입니다.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신채호죠. 신채호. 11번에 3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나운규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 이거 아리랑이네요. 종로의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었고요. 아리랑의 개봉 연도 1926년인데 자 그러면 요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1920년대로 우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건데 우리가 1910년대에는 일제강점기가 막 되고 나서 무단 통치 받죠.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인데 이렇게 한 10년 누르면은 우리가 눌러질 줄 알았는데 1919년에 3.1운동 딱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근을 주는 것처럼 1920년대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배우기는 해요. 너네 학교도 세우고 뭐 책도 써도 되고 회사도 세워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대신에 검열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많이 탄압을 하게 되는데 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이 좀 늘어나요. 탄압은 마찬가지로 받지만 1920년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볼 수 있었던 걸로 적절한 거 찾아주시면 돼요. 1번, 카프라는 단체가 있어요. 카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이게 1925년에 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설 쓰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일제의 잘못된 행동 같은 걸 비판하거나 하는 적나라하게 그런 식민 통치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이런 종류의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1번이 우선 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원각사에서 최초의 극장 중에 하나죠. 은색의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은 요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각사가 1908년에 만들어졌다가 1909년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 있죠. 이건 볼 수 없는 모습.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이거는 우리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무려 188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1800 갑오개혁이 이루어질 즈음에는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이때는 없죠. 유경공원 자체가 볼 수가 없고요.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의 직원. 전차가 개통되는 거가 1899년이에요. 개통식이 있었던 거는 1899년이니까 이때 볼 수가 없어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잘 알고 계시는 그 일장기 말소환 사건 있죠? 1936년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1번밖에 안 남아요. 이 아리랑이나 카프 활동 같은 건 좀 묶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일장기 말소 사건이네요. 이 사진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의 시상식 모습입니다. 일부 신문들이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었던 일장기를 삭제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당 신문들은 무기 정간을 당하거나 자진 휴관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검열이자 그런 탄압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올림픽이 36년이에요. 요 뒤로 벌어지는 걸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일제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자, 1920년대가 되면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학교의 어떤 연수도 일본이랑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탄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자마자 우리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금 활동을 해서 대학교 만들려고 했었죠. 민립대학교 만들자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그거를 방해를 했고 방해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일본이 흡수를 해서 친일파로 만들거나 아니면 차라리 감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죠. 1924년의 일입니다. 요거는 전이겠죠?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를 결성하는 거 1926년입니다. 더 전이죠.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 이 두 개 같은 시기잖아요. 비슷하게. 요거는 1925년이고 요게 1926년이네요. 조금 연도 차이가 있어요. 여성 계몽과 구습 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이 되는 거는 1927년입니다. 세 개는 다 20년대 일이네요. 일제가 한글 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1942년입니다.
이거 뒤에 일어난 거는 5번밖에 없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기정 선수가 이때 부상으로 받아서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오고 있다가 나중에 되찾은 베를린 올림픽 부상이 저기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 투구 있죠? 청동 투구? 그거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요거 혹시라도 그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에 5번으로 문제 찾았고요.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하로드 운동의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쓴 사람입니다. 심훈이네요. 심훈. 상록수, 심훈. 너무 대표 작품이고 분하로드 운동, 농촌의 계몽운동이잖아요. 요 소설 읽어보진 않았어도 아마 학창시절에 그 국어 교과목에서 봤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이 국어 배울 때 배웠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심훈인 거를 찾아보고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죠. 그날이 오면 대표 작품이에요. 1930년에 발표한 거 1번입니다.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머레를 조직하는 거는 도쿄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거는 김가진 등이 하는 거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시문이랑.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는 건 나온규죠.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 저수라는 거 신채호예요.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는 거는 이기영이라는 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14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청포도. 국어 시간에 안 배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죠. 이 청포도, 이육사입니다. 근데 이육사 이거 본명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여기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또 있고요. 이육사는 독립운동하다 잡혀가지고 투옥됐을 때 본인 수형번호 있죠. 그 수형번호를 가지고 이제 가명을 삼은 거예요.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자, 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소설 상록수 신문에 연재하는 거는 시문이죠. 방금 봤었던. 광야, 절정, 대표적으로 청포도랑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2번이네요.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하는 거 조명하라고 있어요. 조명하. 요분도 요새 최근에 좀 나오죠.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명하의 이름 기억해 주시고 삼균주의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만드는 사람 조소왕이죠.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정인보하고 안재홍이 하는 거고요. 15번에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일본이네요. 일본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 문학가인 이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시작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북한도 출신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하나,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자, 윤동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조선 상고사 저수라는 거 신채호, 소설 상록수 신문에 연재하는 거 심훈, 광야, 절정, 저항시 발표하는 거 이육사, 영화 아리랑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 나온규, 별 해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긴 게 윤동주죠.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주도 문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거 부분보다 문학 파트가 되게 복잡하고 책이나 작품의 종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기출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고 정답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는 그 사람을 정답으로 꼽는 문제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냥 오답 중에 선지로 하나 나오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이 문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